일단은 코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기 저희가 지금 볼 코드는 이 DB익스플로러 그 파일을 제가 여기 원래 원본 이분들 저자분들이 올리신 거를 이제 포크해 와서 저희 GitHub에 포크해 와서 파이썬 버전으로 조금 수정한 내용인데 그 안에서도 이미지넷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앱리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데 이 모델, 르넷이라는 모델을 이분들이 직접 학습시킨 모델을 이렇게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뷰로 하면은 뭐가 파일이 뜨는데 이 파일 자체는 저기 텐서플로우 바이너리 파일 같은 거라서 이거를 뭐 봐봐야 그다지 뭐 저희가 이거를 읽을 수 없는 파일이고요. 이거를 적절한 코드를 통해서 불러와야 되는데 적절한 코드는 요 안에 있고 보면은 내부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다 여기 기록을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차이가 있고요.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그런 파일이 없습니다. 제일 단순한 형태죠.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모델을 기존에 저기 케라스 어플리케이션스 안에 있는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이미지넷으로 학습이 된 모델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텐서플로우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코드가 훨씬 깔끔해질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미지 계열이 아닌 여기 PDF 이런 것들은 또 자체 모델이 있고 좀 다릅니다. PDF 모델스 이러면서 조금 이제 이게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같은 경우도 그 페이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화살표 같은 게 막 그 코드, 아니, 이미지 안에 화살표 같은 게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뭐가 추가가 됐는데 제일 베이직,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미지넷이 되겠습니다. 아까 .ho라고 되어 있는 확장자 그게 이제 모델인데 .py라고 되어 있는 애들을 돌려서 만든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텐서플로우에서 여기 모델을 model.saveWeight 하면은 보시면 모델 1.h5죠. save weight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명을 지정하면은 이 모델의 그 스트럭처랑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파라미터 값까지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돼서 딱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자체를 저희가 열어볼 수는 없고 이 모델 1.py를 이용해서 다시 열면은 그 파라미터들이 다 불러와집니다. 로딩이 됩니다. 그거 알겠는데 근데 왜 모델.save를 세이브 메서드를 안 쓰고 모델.saveWeight 펑션을 썼을까요? 모델.save만 해도 그 다 저장이 될 텐데 뭔가 좀 그러니까 펑션에 뭔가 차이가 있나 보네. 펑션에 save 언더바 weight하고 케라스에서도 세이브가 먹히나요? 세이브가 먹힐 걸. 이게 제가 파이토치 쪽은 그거를 잘 아는데 텐서플로우 쪽은 세이브랑 세이브 웨이트의 차이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알겠어. 그건 찾아보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그게 있긴 합니다. 세이브랑 세이브 그거 스테이트 딕트 하는 두 개가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가 하나는 파라미터 값이랑 스트럭처만 저장을 하고 다른 하나는 그 외에 모든 그 것들을 다 같이 모델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바람에 이제 호환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파이썬 버전별로 호환을 하려면은 무조건 스테이트 딕트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쪽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여기 그 보면 폴더가 두 개가 있고 파일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미지넷에서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폴더 시드에 보시면은 시드 이미지 폴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시드 폴더에는 이렇게 수많은 무수한 이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이미지들입니다. 보시면은
그 이미지가 이미지 넷에 있는 거를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또 뭔가를 수정한 거, 뭔가 안 했습니다. 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이미지 그 자체입니다. 이미지 넷에 있는 그냥 그 네, 이미지들을 그냥 갖고 온 거네요. 네. 음, 그리고 보시면은 이미지 넷에는 원래라면은 이미지 넷에는 라벨도 다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라벨은 다 떼고 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미지에서의 라벨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원래는 있는? 따로 제이슨으로 해가지고 어, 제이슨 파일에 이제 파일명 있고 어, 라벨이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아, 그 정의가 된 파일이 있는데 음, 여기는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 그런 파일은 없습니다. 그냥 제이슨 파일은 이미지만 없네요. 들고 왔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폴더 Generated Input 같은 경우에는 음, 아웃풋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일이 저장이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돌려놓았던 파일들이 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already differ 하면은 이미지를 넣자마자 이미 이 모델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아웃풋을 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음,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differ desk, chain mail 이렇게 있는데 모델 1, 2, 3가 각각 데스크, 그다음에 체인 메일 여기 선풍기 보고 체인 메일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했다라는 정보를 파일명에 그냥 다 담아놨죠. 좋네.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라이트, 오클루전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은 보시면은 오리진, 오리그 해가지고 오리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변형 잘못 분류한 예시 이렇게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오클루전을 여기 줬더니 잘못 예측하더라.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도 이렇게 파일명으로 보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뭐 config.py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까만 화면에 로그 출력할 적에 그 색깔 지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파일 전체를 놓고 이 폴더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코드 수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라이트 이래가지고 주면은 다 됩니다. 밑에서 보시겠지만 여기 트랜스포메이션 다음에 라이트, 그다음에 오클, 그다음에 그 뭐였죠? 라이트, 오클, 블랙아웃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으면은 알아서 돌아가고요. 혹시나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변경하고 싶으면은 웨이트 디프, 웨이트 뉴런 커버리지, 스텝, 시드, 그레드 그레이션 이런 것들 다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외부 아규먼트로 지정을 하네요. 네, 원래는 이렇게 주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맨 앞에 파이썬이기 때문에 그 실행을 하면은 쭉 실행이 되고 젠디프가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파일명이니까 일단 젠디프부터 보겠습니다. 젠디프 코드 자체는 그 페이퍼에 있었던 알고리즘 무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물론 이제 순서의 차이 같은 거나 좀 코드 트릭 같은 것들은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젠디프라고 하는 파일 자체가 알고리즘 1을 구현해 놓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코드를 맨 위에 저기 헤더 부분은 조금 빼고요. 여기 그 임포트 하는 이 부분들은 조금 빼고 밑에서부터 쭉 봅니다. 옆에 그 숫자가 라인 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칸이 부족해서 라인 수는 뺐고요. 여기 read the parameter 25번째 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위에서 아까 그 실행시킬 때 넣어줬던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 입력하는 거 이걸 처리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argpass라고 하는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 코드 내부에서 이제 내가 어떤 파라미터를 어떤 형식으로 받을 것인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알고리즘 1에 보면은 들어오는 것들이 seed set,
그다음에 DNNs, 그다음에 그 람다 1 이거는 디퍼런스의 차이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였죠. 그리고 람다 2 이 디퍼런스 비헤이비어와 뉴런 커버리지 사이의 비중을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였고요. 스텝 사이즈 한 번의 그 스텝마다 얼마만큼 변화를 시킬 것인가에 관한 하이퍼 파라미터였고요. T 뉴런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스레시홀드를 얼마로 둘 것인가였고, 그다음에 P 그 뉴런 커버리지를 얼마까지 이제 하면은 됐다라고 볼 것인가인데, 이 P는 또 나중에 또 따로 주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커버리지 트래커는 여기 아직 없습니다. 나중에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타입, 라이트 밝기 변화, 오클루전 그 어떤 패치를 붙이는 거, 블랙아웃 점을 검은색 점을 찍는 것,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웨이트 디프라고 했는데 이게 람다 1입니다. 웨이트 NC가 람다 2고요. 스텝이 S고 시드는 그 시드 셋의 사이즈를 저희가 또 줘야 되더라고요. 시드 셋의 사이즈입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디폴트가 그다음에 있네. 네. 디폴트가 있네. 시드 아니에요? 그냥 2022? 아, 이거 제가 실수한 겁니다. 이거 제가 집어넣은 값이고요. 이거 원래 2020, 저도 시드스 하면 보통 랜덤 시드를 의미하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라서 2022로 처음에 놓고 돌렸는데 나중에 코드 안에서 보니까 랜덤 시드가 아니라 시드 셋의 수더라고요. 시드 그래서- 셋의 수. 네. 나중에 코드에서 그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이게 너무 뭐 크더라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 셋을 아예 그냥 한 100만 이렇게 줘도 멀쩡하게 동작합니다. 근데 신기하네. 적으면은 이제 딱 그까지만 하고 끝나죠. 이게 하는 역할이 뭐인데요? 시드 셋의 숫자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코드 밑에 보시면은 음. args.seed라고 있거든요. 음. 여기 지금 검색을 하면은 이 포문 안에 들어가는 이거 역할인데요. 몇 번 돌 건가 뭐 그런 건가? 네. 근데 이 포문이 보시면 제일 바깥에 있는 포문이죠. 이 포문 한 번 돌 때마다 이미지 하나 불러와서 그 이미지를 변형을 시켜서 출력을 하는 게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이거를 시드스만큼 이제 수행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드스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2021을 넣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 시드의 개수에 맞춰서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보시면은 뭐 여기 받아들이는 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와일문이랑 상관없는, 인자 저 언더스코어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arg.seeds 개수만큼 반복을 하는데 어허. 그거를 제어해줄 인덱스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왜 딱 이만큼만 돌고 꺼지고, 근데 내가 몇 번째 돌고 있는지, 이터레이션 몇 번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네. 저렇게 쓰는구나. 저렇게 쓰는 거 처음 봤어. 일선의 세계가죠. 아이 없이 그냥 이터레이티브 컨트롤 베리어블 없이 그냥 쓰는 처음 봤네. 네, 그래서 굳이 뭐 시드스는 아무 숫자나 입력해도 상관이 없는데 너무 작게 입력하면은 딱 그만큼만 출력을 하고 포문이 끝나버리겠죠. 돌아가는 이미지 개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인풋 저기 써 있네. 인풋의 시드의 수 이렇게 써 있네. 네. 그리고 여기 그 헬프 돼 있는 이것들은 제가 입력한 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들이고요. 여기 그 디폴트 값들은 제가 입력한 값들입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페이퍼 보고 그냥 적당히 입력해 놓은 값이고요. 그다음에 그레드 이터레이션스, 이거는 페이퍼에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었던, 여기 알고리즘 1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여기 알고리즘에 보시면은 while 이게 들어있죠. while true.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변형이 될 때까지 얘를 계속 변형을 시켜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맞아. 근데 트릭을 썼죠. 트릭을 썼죠.
이 페이퍼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진짜 무한 루프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떤 제한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100으로 원래 들어가길래 100을 넣었고요. 100번 그 이터레이션을 돌았는데도 얘들이 계속 똑같은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버립니다. 아예 그냥 거기서 모든 걸 끝내버리고 이 이미지는 없던 걸로 취급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변형을 못했다 이런 거지. 네, 실패한 거죠. 음. 이거는 이 페이퍼에는 없는 트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간을 아무래도 많이 잡아먹게 되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는 여기 있는 t이고요. 그 다음에 또 t라고 또 따로 있는데 타겟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0, 1, 2, 3개 중에서 몇 번째 모델을 타겟 모델, 우리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타겟 모델로 둘 것이냐 하는 타겟 모델이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포인트, 이거는 오클루전 관련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0,0을 입력하는데 0,0을 입력하면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 아까 독수리 이미지 보신 바와 같이 그 0,0 지점 제일 왼쪽 위에 0,0 지점부터 요만큼 이제 오클루전 사이즈만큼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 파라미터고 밑에 오클루전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0,0부터 50,50까지의 사각형을 오클루전을 시키겠다 하는 거고, 저희가 뭐 라이트나 블랙아웃 같은 걸로 지정을 하면은 얘들은 이제 아무 쓰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args는 parser.parseargs, 파서는 위에서 맨 위에 있는 요 파서입니다. argparse는 라이브러리고요.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주면은 뒤에 이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args 점 해가지고 각각의 여기 있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니,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우리가 이제 이미지넷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최신 텐서플로우하고 파이썬에서 이제 동작을 한다는 거죠. 네. 젠디프로 돌리면은. 네. 그래서 여기 이미지도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 뭐 미리 선언되어 있고요. 이 텐서플로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input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모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뭐 자리를 맡아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만 지정해 놓고 어떤 식으로 연산이 될 거다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은 얘가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나중에 이제 세션.run 하면은 실행이 되는 그런 스타일의 그 코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아키텍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인풋에서 인풋 쉐이프에 맞는 인풋이 인풋 텐서에 들어올 것이고, 그 인풋 텐서에 들어온 값을 여기 인풋 텐서 각각의 모델들에 집어넣으면은 모델이 완성될 것이고, 거기에 init coverage table이라고 해서 이제 이 모델을 어떤 딕셔너리 형태로 레이어를 만들어냅니다. 이미지 커버리지 테이블, init 이미지 커버리지 테이블. 이게 여기 utils.py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it coverage table이라고 해서 모델 1, 2, 3를 넣으면은 딕셔너리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init dict 함수를 호출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딕셔너리에다가 모델을 다 집어넣게 되는데요. init dict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각각의 레이어를 순회를 하면서 input 레이어나 flatten 레이어를 제외하고 이제 모델 레이어 dict에다가 이 레이어 이름과 그 인덱스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레이어 이름과 인덱스를 집어넣는다. 네. 이게 지금 각각 보시면은 이게 모델 텐서플로우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포맷인데요.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제가 모델.레이어가 레이어가 뭔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keras.layer.convolution.conv2d convolution maxpooling convolution maxpooling con maxpooling con maxpooling con maxpooling flatten dense
음, 이게 이 VGG16의 구조입니다. 음, 그리고 각각의 여기 keras.layer.convolution.conv2d 이런 것들을 밑에 그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레이어에서 그 각각을 보시면 name 하면은 input 1 혹은 block 1, conv 1 이런 이름이 각각 서로 다른 이름이 지정되어 있고요. 음, 그 안에는 그 쉐이프에 맞게 그 어떤 이 파라미터가 어떤 쉐이프를 가지고 있는지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게 그러면은 이미지의 사이즈가 224 곱하기 224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지넷은 224.224고 RGB 3개 채널이라서 음, 224,224,3이고요. 음. 나중에 뭐 엠리스트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또 다르겠죠. 그때는 또 서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엠리스트나 다른 또 이미지 DB를 쓰려면은 이런 거를 또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네, 대신에 이제 조건이 한 가지가 모든 이미지 사이즈가 다 같아야 됩니다. 아, 네, 서로 다른 이미지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이미지 DB는 다 똑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지 않나요? 보통 하나의 데이터 셋은 다 이제 같은 이미지 사이즈를 공유를 하죠, 보통. 엠리스트는 16 by 16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8 by 28입니다. 28인가? 네. 28 by 28. 그러니까 작지, 엠리스트는 굉장히 작죠. 네, 거의 뭐 여기 요 아이콘 정도 크기 이런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다른 데서도 잘 동작하는지 보려면은 그걸 한번 바꿔서 DB를 바꿔서 한번 돌려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모델 레이어 딕트에다가 레이어 네임 여기 있는 레이어 이름이랑 인덱스를 넣었는데 아웃풋 쉐이프랑 같이 인덱스를 돌려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모델 레이어 딕트의 키는 어떤 하나의 뉴런이 됩니다. 모델 레이어 딕트는 어떤 특정한 뉴런에 대해서 지금 펄스를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 펄스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얘가 아직 액티베이트 안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딕트를 돌려주게 되면은 여기 모델 레이어 딕트 1 이런 데다 저장을 해놓고요. 이 모델 레이어 딕트 1에는 모델 1의 모든 뉴런들이 다 들어있고 지금은 일단 그 값들이 다 false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요것만 봐도 VGG 16이나 19나 레즈넷 50라고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모델 아키텍처 전체를 내가 어떻게 구조화하고 걔네들을 인덱싱화 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이 있네요. 요것만 봐도. 네. 예. 이렇게 컨버전 레이어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이제 VGG는 상관이 없는데요.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그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해서 연산이 안에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것만 보고는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레즈넷 같은 경우는 리지널 그 연결되는 그런 아키텍처 구조는 여기서 안 보이나 보죠? 네, 그거는 이제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뉴런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단순 연산이면 뉴런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그 레즈넷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이 코드에서는 그냥 뉴런만 다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레즈넷 자체의 구조를 보시려면은 사실 레즈넷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 뉴런만 체크하겠다. 그거는 요 정도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처리를 하는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미지를 처리하는 건데요. 이미지 패스에서 아무거나 하나 들고 와가지고 랜덤 초이스 아무거나 하나 들고 와서 프리프로세스 이미지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면 이미지를 일단 불러와서요. 이미지 to array라고 하는 이 함수를 쓰면은 이미지가
어레이로 배열로 바뀝니다. 아하. 아하. 음, 이미지는 하나하나에 그냥 다 픽셀이 있죠. 그 픽셀은 RGB 해가지고 0부터 255까지의 값이고요. 그래서 그 사이즈만 지정을 해서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이 케라스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그 라이브러리에 이미지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있는데 이미지 to array라고 해서 집어넣으면은 이게 그냥 array 224,224,3으로 그냥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expand dim 해가지고 쉐이프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preprocess input이라고 하는 요것도 케라스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제 이미지 인풋 사이즈를 바꿔줍니다. 이 expand dim이 뭔가 맞춰주나 보네. 그냥 뭐 혹시 그 사이즈가 안 맞춰줄 게 있나? 여기서는 없죠. 근데 어, 그 아마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일반화를 위해서 이걸 하나 넣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미지 to array를 하면은 224에 여기 세 장이 나옵니다. RGB. 네, 이게 array로 224, 224,3이 되고요. 여기서 expand dim 한다면 x is 0입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 하나가 더 붙는 겁니다. 1,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붙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미지의 어레이를 만들 수 있겠죠. 이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쌓아버리면은 뭐 10개를 쌓았다 그러면 10, 224,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10개를 쌓았다면은 그런 의미의 expand dim이구나. 네, 그러면은 그냥 224, 3이면은 이건 그냥 하나의 이미지인데 이걸 expand dim을 한 다음에 여러 개를 이제 쌓아버리면은 이미지 어레이를 만들 수 있죠. 필요한 그래서, 거네. 그러면. 네. 필요한 거네. 근데 사실 프리프로세스 인풋 하면은 해주긴 합니다. 어. 근데 그걸 못 해주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 프로세스 인풋은 VGG16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VGG16 형태로 이 인풋을 프리프로세싱 해주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건 뭔가 하는 건가 있나 보네. VGG16이. 조금 여기서는 그 테크니컬한 트릭들이 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의 평균으로 나눠준다던가, 그러니까 0부터 255가 아니라 이거를 0에서 1 사이였나요? 노멀라이제이션 한다고? 네,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그 RGB별로 평균 값을 또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 조금 이제 처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좀 테크닉들이 좀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프리프로세스 인풋 해가지고 조금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나중에 가면 이 프리프로세스 됐던 것들을 이제 되돌려주는 디프로세스 이미지라는 함수를 또 정의를 하거든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GB입니다. 아니네요. RGB가 아니라 BGR이랍니다. 여기 밑에 주석에.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처음 로딩을 하면 RGB거든요. 근데 이 프리프로세스 인풋을 하면 VGG16이 BGR을 쓰나 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 프리프로세스 인풋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각각 이제 평균 값으로 또 나눠주고 remove zero center by min pixel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값으로 나눠주고 클립 해가지고 막 하여튼 이런 전 처리를 이 프리프로세스 인풋에서 해주고 나중에 이제 모든 변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디프로세스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이미지로 복원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디프로세싱 할 때 숫자가 왜 고정이지? 그 VGG16이 이미지넷에 대해서 이미 학습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평균 값을 갖고 있는 건가? 뭔가? 제가 알기로 이 이미지들이, 이 값들이 음. 이미지넷 기반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미지넷에 들어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다 들고 와서 평균을 내보니까 이미지넷에 있는 데이터들은 평균적으로 R 값이 123이었고 G 값의 평균은 116이었고 B 값의 평균은 103이었다. 음. 이걸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가지고 평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고정값으로 음. 해놓은 거죠. 그럼 저게 또 이미지가 이미지넷이, 달라지면은 조금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네. 아마 이 부분은 여기 그 저자분들 입장에서 크게 뭐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냥 프리프로세스니까 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고, 뭐 이쪽은 일반화 측면에서 보면은 그다지 뭐 좋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렇게 코딩할 때 숫자를 직접 넣어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코딩이네요. 네, 일단 여튼 프리프로세싱을 한다는 거네요. 거기에 맞게. 네 여기까지가 프리프로세싱 해가지고 젠 이미지 하면은 젠 이미지는 이미 프리프로세싱 됐고요. 이건 더 이상 이미지가 아니라 어레이입니다. 지금 저 한 줄 지금 설명한 거네. 네, 이게 프리프로세싱 됐어. 좋아. 자, 젠 이미지가 이제- 왔어요. 이제부터 얘는 그냥 배열입니다. 그치. 이미지가 진짜야. 아닙니다. 배열입니다. 배열이지. 젠 이미지 점 이제 카피. 네, 일단 하나 복사해 놓고요. 어. 오리지널 이미지라고 미리 좀 따로 저장을 해두고, 요건 금방 갔다. 그다음 그리고 나서 predict 하면은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 근데 여기 바로 예측을 해가지고 프레드 1, 2, 3가 나옵니다. 제가 프레드 1의 쉐이프가 1,10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지넷은 그 하나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1000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 데이터셋이죠. 그 모델은 그거를 이제 잘 학습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1000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 이미지가 그 카테고리에 등장할 확률이 1000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합하면 1이고요. 거의 뭐 오케이 일단. 근데 네. 그러면 저 프리딕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네. 프리딕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하기 조금 곤란한 것이 이 VGGnet 자체, 이 레즈넷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케라스로 만든 모든 종류의 모델은 이 predict라는 함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럼 저것만 쓰면은 그냥 뭔가가 나온다는 얘기나 1000개 중에 분류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학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분류를 합니다. 학습을 안 했다면 그냥 랜덤 값이 나올 텐데 얘는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값이 나옵니다. 마치 소프트맥스처럼 나오겠네요. 네네. 소프트백스 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만드시려면은 이거를 이제 다 염두를 해두셔서 이거를 다 이제 세션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코드는 아니니까 일단 predict 하면은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그 예측 확률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 확률의 argmax 최대값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을 라벨로 또 저장을 해뒀습니다. 이게 파이썬 문법의 특징이죠. 콤마 하면은 각각 이제 한 줄 한 줄 따로 안 써도 그냥 한 줄 안에 다 들어가는 게 파이썬 문법의 특징이죠. 그래서 프레드 1에다가 argmax 하면은 라벨 1이 나옵니다. 프레드 1의 인덱스 0번이 라벨에 해당되는 값인가 보네요. 아니요. 000에 해당되는. 여기 프레드 1의 쉐이프가 1,1000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어레이 형태로 쌓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프레드라는 값은 어떤 배치에 대한 예측 결과 어레이입니다.
그 중에서 근데 저희는 이미지를 하나씩 넣기 때문에 0번째 이미지의 음, 프레드 값을 argmax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배치를 뭐 8개 하면은 한 번에 8개의 이미지가 이 모델에 동시에 병렬적으로 들어가고 8개의 아웃풋 8 곱하기 8000이 병렬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플레드 0, 1, 2, 3, 4, 5, 6, 7까지가 서로 이제 각각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겠죠. 그런데 얘는 그냥 이미지 하나만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하나만 넣었으니까 0이 그냥 그냥 하나밖에 0으로 없는 고정으로 해도 그냥 어차피 그럼 아그맥스가 하나일 거 아니야. 네, argmax 하나 딱 나오죠. 그 확률 중에서 제일 높은 거 하나 나옵니다. 그게 라벨이 됩니다. 1000개 중에 네, 1000개 중에 제일 높은 거가 네. 나오겠네. 그래서 라벨 1, 2, 3를 비교를 하고요. 음. 여기서 또 이제 이 알고리즘이랑 순서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만약에 라벨 1, 2, 3가 전부 다 서로 같지가 않다면 하나라도 차이가 있다면 이거 사실 여기 알고리즘에서는 15번째 줄 여기 다르다면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 하나 미리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은 input already cause different output. 이미 인풋은 우리가 변형을 안 시켜줘도 이미 좀 다르다. 출력을 해준 다음에 update coverage 해가지고 뉴런 커버리지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3개 모델 1, 2, 3만 바꿔서 넣어놨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업데이트 커버리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게 리턴이 없습니다. 리턴이 없고 모델 레이어 딕트를 갱신해주는 함수입니다. 모델 레이어 딕트가 뭐였느냐? 그 모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뉴런들에 대해서 얘들이 액티베이트 되지 않았다라고 false 값이 저장되어 있는 어떤 딕셔너리 테이블이었습니다. 딕셔너리 테이블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제가 딕셔너리 구조였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이제 이 데이터가 액티베이트 시킨 것들을 갱신을 시켜줘야겠죠. 뭘 업데이트 시켰는지. 그래서 쭉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케라스도 문법인데 모델에다가 인풋에다가 인풋 데이터 넣고 아웃풋에다가 무엇을 아웃풋으로 정의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듭니다. 이 모델은 그냥 케라스 안에 있는 모델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인터미디어트 레이어 모델이라는 게 출력이 되는데 모델이랑 구성은 똑같이 아키텍처가 되어 있지만 모든 레이어의 아웃풋을 전부 다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제 predict, 이 모델이라는 함수가 predict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predict 해가지고 인풋 데이터를 넣으면은 아웃풋이 나오고요. 아웃풋에 대해서 모든 스케일 해가지고 여기 아웃풋 값들, 즉 모든 레이어의 아웃풋들에 대해서 스케일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근데 이걸 해준 다음에 들고 와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서 얘가 스레시홀드보다 커졌으면은 true, 액티베이트 되었다. 라고 이제 갱신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뭐 아키텍처 구조를 잘 설계해서 잘 갖고 있어야지 이게 구현이 되겠네요. 어쨌든 우리는 그 구조를 그대로 이렇게 네. 표현한 거고. 뭐 근데 잘 설계한다기보다는 이거를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의 뭐 변경 없을 것 같아 이거. 변경 네. 없이 그냥 그대로 뭐 우리가 만약에 쓴다고 그래도 이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변형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도 음. 케라스를 사용하는 모든 모델은 이 모델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요. 이 모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모델은 기본적으로 predict라는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상속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레이어 이런 그 구조들도 다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모델 여기 이것만 갈아 끼워주면은 모든 케라스로 만들어진 모델들은 다 이걸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업데이트 커버리지, 다시 말하면 뉴런 커버리지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커버리지가 인풋이 이번에 들어온 인풋으로 인해서 커버리지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는 바뀌었는지. 거를 아. 갱신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프레딕트 한번 하고 나면은 다 업데이트 커버리지가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커버리지 해서 커버리지를 한번 이제 쭉 갱신을 해서 탐색을 쭉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커버리지 값을 출력을 하고 뉴런 커버드라고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맨 밑에 함수입니다. 그래서 뉴런 커버드 해서 이 모델 레이어 딕트 V 해서 토탈 뉴런, 커버드 뉴런 해가지고 그 뉴런 커버리지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 계산하는 그 함수네요. 네, 여기서 사실 핵심이 되는 거는 딱 세 글자입니다. if v. 이 if v가 뭐냐면은 얘입니다. 모델 레이어 딕트죠. 모델 레이어 딕트 안에 있는 모든 밸류들에 대해서 if v true일 때만 남겨서 길이를 잰 겁니다. 그 남겨서 길이를 잰다, 이거는 사실 좀 코딩상의 트릭이고요. 실제로는 여기 모델 레이어 딕트에 있는 true의 개수를 잰 겁니다. 그거를 커버드 뉴런이라고 하고 그냥 모델 레이어 딕트의 전체 길이를 토탈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커버드 뉴런 나누기 토탈 뉴런 하면은 뉴런 커버리지가 나오죠. 이게 뭔가 나타나네. 굉장히 뭔가 좀 코드가 심오하네. 심오한 게 아니고 좀 알아보기가 어렵네. 트릭이 좀 들어있죠. 그래서 뉴런 커버드 이거는 좀 트릭이 들어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잘 짰는데. 짧고 단순하죠. 짧고 단순하고 잘 짰는데요. 이놈들이 보통 놈들이 아니네. 저 파이썬에서 정말 파이썬이 좀 간결하고 쉽다는 게 이 문법이 된다는 게 이게 리스트로 했잖아요. 이 리스트 V4 해서 리스트로 끝났는데 이걸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 이 한 줄짜리 이 표현을. 리스트로 시작해서 리스트로 끝나는. 리스트로 시작해서 리스트로 끝나는. 지금 커버드 뉴런스 이퀄 len 가로치고 리스트 시작을 했고 리스트로 끝났잖아요. 대괄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의 그 문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한 줄짜리로 표현을 하는데 이 우리가 for를 쓰면은 for 쓰고 콜론 치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문장을 쓰잖아요. 그 두 줄 되잖아. 두 줄, 세 줄 최소한 되잖아. 근데 얘를 아예 한 줄짜리로 표현한 거야, 이게. 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 이런 표현을. 그래서 네, 이거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게 C나 자바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잘 감이 안 오네. 이거 감이 그래서 이런 문법을 보고 이제 실제로 진지하게 이걸 파이서닉하다라고 하거든요. 파이서닉하다. 이건 파이썬만 있는 문법이에요. 네, 파이썬 그게 공부해야 사실 돼. C 언어 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그건데요. 근데 깜짝깜짝 놀래지. 와, 이게 되네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야 이게 이렇게 짜냐, 뭐 이게 뭐야, 그리고 가독성도 별로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진영은 와 이런 게 되네 이런 진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게 되는 거야. 사실 우리는 근데 인정해야 돼, 파이썬. 이게 사실 메모리 입장에서 보면은 단순히 이거 그 트루 개수 세겠다고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결국 C 언어로 바꾸면 이게 그 저기 말록이나 칼록 이런 거 해가지고 메모리
다이나믹 어레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그저 길이 한번 재고 버리기 위해서. 근데 근데 길이를 잴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여러 개 포문을 여러 개 놓은 거랑 같은 그러니까 거거든. 읽기가 쉽죠. 한 줄이고. 이거 지금 만약에 그냥 그 노멀하게 짜려면 포 문장 하나 있지, 그 다음 if 문장 그 다음 나오지, 그 다음에 랭스가 들어가네. 최소 세 문장으로 구성이 돼야 되거든. 네. 그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그냥 딱 짠 거고, 랭스를 안 쓸 수는 없지. 왜냐하면 리스트 길이 그냥 재는 거니까, 아이템의 개수를 그냥 세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저게 length라는 거는 음. 아이템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if v라는 게 참, 그 true냐, v가 true인 것을 개라, 이 경우에만 세라. length로 해가지고 어, 개수를 세라. 그렇죠. 네. 예, 아, 그거예요. 이제야 이해가 얼핏 되는 것 같네.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했네.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이게 파이썬에서는 문법 아. 책에 아예 따로 나와. 저렇게 쓰라, 저게 한 줄짜리 저 코드가. 하여튼 우리가 뭐 인정해야지 뭐 어떻게. 네. 파이썬으로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시대의 그래서- 흐름이 그러니까 인정해요. 그래서 뉴런 커버드가 등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업데이트 커버리지해서 이게 뭐가 true고 뭐가 false인지를 일단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뉴런 커버드를 해서 그 참인 것들만 체크를 해서 값을 계산하는 이 순서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업데이트 핵심이네, 커버 핵심. 했고 뉴런 커버드 했고요. 에버리지 어, 뉴런 여기 커버리지도 계산했는데 이게 줄이 길어서 그렇지 보면은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뉴런 커버리지 그냥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맞아. 이걸 프린트 함수로 본 거구나. 네, 로그 한번 찍어주고요. 프린트 함수로 여러 개를, 그러니까 레이어 1, 2, 3, 그러니까 모델 1, 2, 3에 대해서 하나씩 찍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로그 찍는 겁니다. 그 여기 프린트 여기 가로가 열려가지고 어디서 끝나는 거야? 쭉 해서 어. 여기까지 다 끊기고 어, 이게 다 보면 뉴런 커버리지 1번 모델 뉴런 커버리지 2번 모델 뉴런 커버리지 3번 모델 뉴런 커버리지 프린트하고요. 아 거기까지 여기- 끝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에버리지 NC 뉴런 1번 모델 뉴런 커버리지 2번 모델 뉴런 커버리지 3번 모델 뉴런 커버리지 평균 계산해서 아, 프린트하고 그래서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에버리지드 NC가 그게 전체의 평균 값이구나. 네. 그리고 음. 나면은 이제 아까 디프로세스 이미지 앞에서 프리프로세스를 했으니 이제 디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를 다시 아까 그 디멘션 하나 빼주고요. 익스펜드 dim 했던 거 빼주고 여기 RGB 값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켜주고 뒤집어주고 클립하면은 소수점 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x가 어떤 값이고 0이라고 하는 건 소수점 0번째 줄, 즉 정수 파트에서 자르겠다는 거고 0부터 255까지인가요? 이렇게 탁 잘라줍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그런 함수고요. 잘못 들어갔다. 소수점을 잘라주는 뭔가 그런 건가 봐요. 네네네. RBG 그러면- 값은 정수니까. 네, 그러면 정수 어레이죠. 아직은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generated input deprocess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이미지 save라고 하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얘가 scikit-learn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세이브 해주는. 네, 이미지 그러니까 어레이를 넣으면은 이미지로 출력해주는 세이브해주는 이미지 IO라고 하는 또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지 IO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이미지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코드는 파이썬 2 버전 시절이라서 이미지 세이브 사이파이에 있는 이미지 세이브라고 하는 걸 쓰더라고요. 아무튼 이 함수를 쓰면은
array를 .jpg, .png 이런 걸로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뭐 디코드 라벨이라고 있긴 한데 디코드 라벨은 뭐 그냥 라벨드 된 값을 붙여주잖아요. 이미지 그 파일 네임에. 네, 예, 그거 붙여주기 위해서 저 플러스 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라벨 라벨 거. 라벨 1, 2, 3는 0부터 999까지 안에 있는 값이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디코드 라벨 하면은 그게 이제 실제 값으로 나옵니다. 그 어떤 그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언더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언더바, 세 번째 거 언더바 이런 식으로 디코드 라벨이 이제 그 라벨링 파일명 그렇게 붙여준 거. 아까 뭐지? 독수리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바꾼 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저희가 이미 한번 봤죠. 여기 보시면 already generated input 폴더 안에 already differ, already differ. 그다음에 디코드 라벨 프레드 1, 프레드 2, 프레드 3. 프레드 1, 프레드 2, 프레드 3 각각 언더바로 묶여 있고요. 뭐 이런 형태로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뭐 뉴런 투 커버 해서 이번엔 이제 뉴런 커버리지를 측정을 할 이제부터 이제 그 모델을 그 이미지를 인풋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로직인데요.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뉴런 커버리지를 측정을 해야 됐죠. 잠깐만. 변형은 사실은 저기 컴퓨트 오브젝트 1, 오브젝트 2 저기서 변형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벌써 다 밑에 거를 했고 이제 실제 변형한 거 저 위쪽을 지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코드 순서대로 하고 있어서 그거 순서대로는 여기 다 끝나면 이 작업을 먼저 하고 위로 올라옵니다. 실제로 코드에서는 이 밑에 이 작업을 먼저 하고 위로 올라옵니다. 왜냐면 요 밑에 있는 얘들은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함수죠. 일종의. 그래서 미리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정확히는 요 단계죠.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DBExplorer 코드랑 페이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뉴런 커버리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였는데요. 뉴런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페이퍼에서는 그냥 그 뉴런들의 커버리지를 최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시를 했는데 실제 코드상에서 구현을 할 때는 어떤 뉴런을 하나를 그냥 정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네임과 인덱스를 모델 레이어 딕트에서 랜덤하게 그냥 하나 뽑아서 돌려줍니다. 잠깐만요. 지금 변형하는 거죠? 변형? 네. 변형. 그래서 그 변형할 때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이었나요? 그 조인트 오브젝트 펑션이었나요? 맞아요. 오브젝트 펑션이 1, 2 두 개가 있었습니다. 1은 different behavior였고요. 2는 뉴런 커버리지였습니다. 그렇구나. 오브젝티브 1이구나 저게. 네. 오브젝트 1, 오브젝티브 2. 오케이. 근데 지금은 오브젝티브 2의 이야기고요. 오브젝티브 2, 뉴런 커버리지를 측정할 때 뉴런 커버리지 측정할 뉴런으로 여기 그 아무거나 하나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쭉 해가지고 if not v니까 커버드 되지 않은 거를 지금 not covered가 됐어요. 네. not covered 안에는 어떤 레이어고 거기에 인덱스 값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not covered라고 하는 애가 이제 생겼어. 그래서 두 번째 줄에 if not covered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not covered를 선택을 하네요. 그렇지 않다면 모델 레이어 딕트를 선택을 하고 not covered라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뉴런이 있고 지금 보시면 아까 이미지를 한번 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넣었고 그 뉴런 커버리지를 한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만약에 업데이트가 저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래서 이미지가 지금 하나가 들어왔고요. 이미 이제 얘가 시드입니다. 그래서 얘를 넣었더니 최초에 이렇게 뉴런이 바뀌었다. 커버가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때 어, not v니까 어, 요 남아있는 흰색 4개 어. 뉴런을 not 찾아. covered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정의가 됐어. 그러면 찾았어. 이 4개 중에 어. 랜덤점 초이스 아무거나 하나 정합니다. 그 위에야, 위 지금. if not covered라고 하는 것이 어. 그 not covered는 non 이거랑 똑같거든요. 아, 넌. 딱 커버드라면 그러니까 not non이죠. 어. 이것도 파이썬 문법인데 not covered가 이게 리스트면은 true입니다. 투풀이면 그 다 true입니다. 하여튼 뭔가 오브젝트면 다 true입니다. 어. 얘가 false가 되는 사례는 딱 하나 non일 때만 false인데요. 아예 없다는 거잖아. 넌이면. 아예 생성이 안. false는 null이랑 똑같습니다. 아예 생성이 안 된 거. 그런 경우가 있나? not covered가? 전부 다 커버가 돼버리면은 non이 뜹니다. 그 케이스밖에 없겠구나. 네. 그럼 넌이 되는구나. 그러면 저기 if not covered면은 true니까 네. 지금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not covered 아직 커버 안 된 애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랜덤하게 하나 잡는 겁니다. 좋아요. 그거 한 지워봐요. 좀 지금 다 마킹 했는데 그래서 하나 왜 랜덤하게 잡지? 잠깐 일단은 하여튼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했어. 자, 이렇게 지금 아까처럼 좋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를 이제 빈 거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잡았어. 네. 어.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려면은 얘의 뉴런 커버리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킬 겁니다. 학습이 아니죠. 그 데이터를 변형을 시킬 겁니다. 제가 지금 안 켜져 있으니까 쟤를 켜지는 방향으로 네. 뭔가 변형을 더 취하겠다. 네. 어디야? 궁금하다. 그래서 레이어 1, 2, 3 이거 모델별로 하나씩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로스 펑션을 실제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로스 1, 2, 3 넣었는데 여기는 이제 가운데 주석이 있으니까 무시하시고 여기 가운데 보죠. 똑같은 줄들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로스 1이랑 3는 또 똑같습니다. 딱 하나 여기 모델 1이랑 3만 다르고요. 똑같은 함수입니다. 프레딕션의 아웃풋의 오리지널 라벨. 오리지널 라벨은 라벨 1이었고 라벨 1은 2는 3가 만족을 할 때만 지금 여기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실제 참값이죠. 참 라벨. 그러면은 실제 이 모델의 예측 중에서 얘가 참으로 분류를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확률로 얘가 참이라고 분류를 했느냐. 그거를 로스 1이랑 3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뭐 개에 대한 이미지라고 했을 때 개에 대한 이미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를 개라고 분류를 한 게 몇 퍼센트 확률이냐.
다른 거는 상관없는 거죠. 개라고 분류를 한 게 몇 %냐. 이것만 봅니다. 로스2도 똑같은데 마이너스 argdiff 마이너스 args.waitdiff 곱하기 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그게 뭐지? 이게 여기 오브젝트 1에 보시면은 람다 1 곱하기가 있죠. 마이너스 로스 1 마이너스 람다 1 곱하기 로스 2. 지금 타겟 모델이 1일 때 이야기입니다. 로스 1이랑 3는 타겟 모델이 아니죠. 이 타겟 모델이 아닌 애들은 이 개라고 예측한 확률이고 로스 2는 개라고 예측한 확률에다가 이제 음수로 곱해준 다음에 세 개를 합쳐주는 겁니다. 로스는 작아져야 됩니다. 원래 학습을 할 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할 거니까 로스가 작아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걸 할 건데 그 말은 로스 1과 3는 맞게 예측을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요. 로스 2는 틀리게 하는 방향으로 예측을 해야 됩니다. 1과 3는 개라고 얘를 예측을 해야 되지만 2는 개라고 예측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래서 웨이트 diff는 파라미터로 줬나? 웨이트 네, diff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로 맨 처음에 여기 웨이트 diff가 여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1.0인가 디폴트가? 네. 좋아. 웨이트 diff. 네, 그래서 1.0이니까 일단 지금 1이라고 치면은 상관없고 그냥 음수로 바꿔줬다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우리가 그럼 타겟 모델이 몇 번이 지금 타겟 모델인 거죠? 이게 인덱스가 이것도 args.target 모델이 0이냐 1이냐 2냐에 따라 다른데요. 인덱스가 0이라고 0부터예요. 지정하면은 0이라고 지정하면은 0에다가 마이너스가 붙고요. 아, 1이라고 지정하면 1에다 붙고 2라고 지정하면 2에다 붙습니다. 이게 1이면은 타겟 모델이 2인 거예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0, 1, 2가 0, 1, 2가 이제 1, 2, 3에 매칭이 되는 거네. 네, 1, 2,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모델 이퀄 1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타겟이 모델 두 번째 거를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로스 3개를 합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가 최대가 되도록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하면은 그 말은 무엇이냐? 모델 뭐 지금 타겟 모델이 2라는 가정하에요. 모델 1과 3는 요 확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맞출 확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고요. 로스 2는 이거를 최대로 만든다는 것은 음수는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이 로스 그 개라고 예측할 확률이 낮아져야 됩니다. 위에서 if 문장에서 로스 1, 로스 2, 로스 3를 구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 로스 1의 뉴런, 로스 2의 뉴런 이건 뭐죠? 이건 오브젝트 2입니다. 아, 보시면은 로스 1의 뉴런은 레이어 네임 1, 인덱스 1의 아웃풋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건 결국 뉴런, 그 오브젝티브 두 번째 걸 얘기하는 거구나. 네, 레이어 1의 인덱스 1이 무엇이냐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뉴런 투 커버가 나옵니다. 뉴런 투 커버의 그 리턴 값이 무엇이냐를 보면은 요거였습니다. 아직 그 not 커버드 되지 않은 것 중에 랜덤한 하나를 찝어가지고 얘의 위치 이름이랑 인덱스를 줬던 겁니다. 거기의 아웃풋 값을 로스 저장하고. 뉴런으로 만들고 모델마다 하나씩 다 있죠. 그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arg.weight_nc 람다 2입니다. 그걸 곱해서 합치면은 이게 조인트 오브젝티브 펑션이 됩니다. 웨이트 NC는 어디에서 나왔지? 저것도 하이퍼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를 줬구나.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weight nC입니다. 오케이. 그러네. 알겠어. 그래서 이걸로 이제 조인트 오브젝티브 펑션이 끝났습니다. 끝났네. 네. 조인트 오브젝트 펑션을 저 알고리즘에서는 프로시저로 따로 이렇게 딱딱 떨어뜨렸는데 얘는 그냥 뭐 위에 게 그냥 오브젝트 1이고 밑에 게 오브젝트 2 그러네요. 그냥 네. 따로 쓰진 않았네요. 저렇게 모듈로 네. 안 만들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멀라이즈 하면은 뭐 노멀라이즈 되고요. 잠깐 파이널 어디 갔지? 네. 파이널 로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파이널 로스에서 그레디언트 네.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레디언트가 뭐냐? 어, 로스하고 어떤 변수 하나를 입력을 받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변수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나옵니다. 여기서의 변수 베리에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에 들어가는 혹은 모델 안에 들어있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인풋 텐서가 뭐였느냐면은 모델에 집어넣는 게 인풋 텐서였거든요. 저 위에 있습니다. 여기 인풋 텐서 플레이스 홀더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풋 텐서 입력 값들이랑 파이널 로스를 넣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라 라고 함수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 인풋 텐서 입력 값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나옵니다. 이거 만드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엔드. 그래서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하고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값을 하나 구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알고리즘으로 치면은 조인트 오브젝티브 했고요. 그레디언트 계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스랑 그레디언트랑 쭉쭉쭉쭉 해가지고 인풋 텐서 해가지고 펑션 해가지고 넣으면은 이터레이트 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고요. 잠깐만 요거 전게 뭐였지? 여기서 그레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K 펑션 네. 그 K 점 펑션은 뭐지 이게? K는 뭐였지? K는 케라스입니다. 케라스 점 펑션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정확히는 이제 keras.backend.function이라는 함수인데요. 원래 있는 함수, 그냥 케라스에 있는 함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쟤는 뭐 하는 거지 저거? 이렇게 하면은 계산된 그레디언트가 그 값이 나옵니다. 그레디언트의 값이 나온다고? 네. 위에 있는 이 그레드는 계산을 시키는 거였고요. 이거는 밑에는 이제 this function returns the loss and grade given the input picture. given the input picture가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input 값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집어넣으면은 얘들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가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 리스트로 그냥 주네. 로스 네. 1, 2, 3, 로스 1, 뉴런 2, 3, 그레드까지. 이렇게 되면 그레디언트가 나온다고? 몰랐네. 저런 게 실제 그 모델 하나 만들었던 사람들은 저거 딥하게 들어가면은
구현을 했었을 텐데, 그죠? 케라스 만드신 분들은 뭐 했겠죠. 근데 케라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해서 이 이터레이트가 어디에 나오는 이터레이트냐? 그 뒤에 나오는 이터레이트입니다. 음, 여기다가 이제 젠 이미지, 새롭게 생성된 이미지를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은 여기 이제 그레디언트들이 다 계산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constraint right, constraint occlusion, blackout 가지고 이제 도메인 constraint를 적용시켜 줍니다. 잠깐만. 얘들은 저기서 이터레이트 함수가 네, 위에 이터레이트는 변수잖아요. 아니요, 이거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로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터레이트가. 네, 그럼 오브젝트 안에 저 이터레이트 함수가 있나 보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함수를 반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를 반환한다. 자, 오늘 이터레이트라는 객체인데 함수가 있는 저 이터레이트라는 함수가 있는 객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터레이트는 사실은 함수명이죠. 그러니까 함수명인데 저 이터레이트 위에 이터레이트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짜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게 객체명이 이터레이트고 이터레이트 안에 함수도 또 이터레이트를 쓴 거지. 거기에. 그러면 사실은 이터레이트 함수를 써야 되는데 이걸 생략하고 얘를 그냥 함수만 그냥 호출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거는 텐서플로우 문법인데요. 텐서플로우는 무조건 선 아키텍처를 먼저 정의를 하고 후에 그거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변수 A, B, C 이런 것들을 A는 1 하면은 그냥 1이 바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케라스에다가 어떤 tf. placeholder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 B도 그런 식으로 A 플러스 곱하기 2 C는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선언을 다 해놓고 갑자기 이제 A에다가 는 1 넣으면은 갑자기 C는 3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하는 파트랑 실행하는 파트가 분리가 돼 있는 뭐랄까요? 함수형 언어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터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 선언부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펑션인데 하나의 그 함수인데 입력 값으로는 인풋 텐서가 있고 출력 값으로는 이런 값들이 있다 라는 건데 그 중에 요 그레드스라고 하는 것이 올려다 보면은 이렇게 쭉 구현이 되어 있고 이것도 그레드스도 실제 어떤 값을 지금 이거를 선언한 시점에 이미 값을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플레이스 홀더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로스와 인풋 텐서 사이를 계산을 하는 그런 연산 방식을 정의를 했고요. 실제로는 이터레이트 해가지고 젠 이미지라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비로소 이제 값이 전부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그렇게 값이 계산돼서 저기에 다 저장되는구나. 네. 이터레이트의 리스트로 젠 이미지는 어디서 나온 거지? 젠 이미지? 맨 처음 이미지가 젠 이미지입니다. 저거. 네. 저 하나를 저렇게 넣어주면 리스트로 넣어주면은 아까 되게 많은 그 값들이 계산돼서 비로소 그때 계산돼서 저기 변수에 다 채워진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채워졌다고 치고 그러면은 결국은 로스 1부터 쭉 해서 그레이드 밸류까지 채워졌어. 네.
그런 다음에 근데 사실 뭐 로스 얘네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어, 그 그래드 밸류가 제일 중요한데 음,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다 씌워줍니다. 만약에 라이트라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적혀 있는데요. 어, 지금 코드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오른쪽 이거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어, 이미지 224, 224죠. 음, 이제 이미지의 그레디언트라고 칩시다. 음, 그러면은 이 그레디언트를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음. 그레디언트 전체 평균을 내 가지고 다 이제 씌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라이트다. 네. 어, 그래서 new grad라고 해서 once like 해가지고 그레디언트랑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어, 거기다가 그 그레디언트의 전체 평균을 를 다 덮여주는 거네. 0.001을 곱해가지고 곱해준 겁니다. 0.001은 왜 꼽힌 거예요? 그냥 넣으면 그레디언트가 너무 커서요. 이거는 테크닉이겠죠. 그래?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10%, 따로 그러니까 10% 0.001이라는 건 하나, 둘, 아니야. 0.001이 아닙니다. 10의 4승이니까 네, 10의 4. 0.0001이거든. 아니요. 만입니다. 만? 만이네. 1 곱하기 10의 4승이네, 그냥.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만을 만입니다. 그런데 큰 수인데? 큰 수를 다 뭐 곱해주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를 곱해줘야지 뭔가 변화가 있는 모양이죠. anyway. 어, 좋아. 어떤 게 많이라는 거지? 저기 1 곱하기 2의 4승. 저 부분. 네. 저거? 네. 그래서 1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만을 곱해줬거든요. 근데 그레디언트 위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평균을 다 이제 저 이미지의 평균 값이 나왔는데, 그 그레디언트 평균 값에다가 만을 곱해줬단 말이죠. 그걸 왜 곱했을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곱했다는 거고. 이 만은 그래서 이 224, 224 이 사이즈가 또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값이 이게 음수부터 양수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극히 가까운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만을 해가지고 좀 그 증폭을 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는데 그러겠네요. 네, 근데 이 페이퍼에서는 뭐 명시를 하고 있지도 않고 뭐 주석이 달려 있지도 않아서 그냥 해보니까 잘 안 돼서 높였다. 근데 그레디언트가 음수도 나오나? 네. 이건 그냥 해보니까 잘 안 돼서 높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그렇다.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오클루전 있었고요. 오클루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저 띄어다가 네, 떼다가 딱 그것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원이 아니라 제로 라이크로 만들어 놓고 요 딱 부분 스타트 포인트부터 스타트 포인트 플러스 렉트 쉐이프까지만 있는 그레디언트 값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constraint 블랙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떼내긴 하는데 그 부분이 음수일 때만 반영을 합니다. 왜? 그게 도메인 컨스트레인트였습니다. 음수일 때만 반영한다. 이게 도메인, 이 이미지의 도메인 컨스트레인트를 좀 알아야 되겠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거였거든요. 흙먼지 같은 게 날아와서 카메라에 팍 붙으면은 맞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이미지에서 사각형 부분을 하나 랜덤하게 떼낸 다음에 여기 랜드죠. 랜덤.랜드인트죠. 랜덤하게 스타트 포인트를 정해서 그만큼을 탁 떼내 본 다음에
거기에 평균 값이 0보다 작으면 그 값이 0보다 작으면은 그냥 그레디언트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원스 라이크를 반영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에도 이거를 떼우는 게 아니라 까만색으로 칠한다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수면은 여기를 그냥 지워버리는 셈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지워버린다는 의미라서 실제 값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 까맣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도메인 컨스트레인트는 어레이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도메인 컨스트레인트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배열로 만들어 놓고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 해볼 수 있다, 변형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 네, 일단 뭐 저희들은 어레이가 됐으면은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변형주는 저 컨스트레인트 함수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저기에서 구현의 묘로 저렇게 뭐 만을 곱하거나 뭐 그다음에 원스 라이크를 준다거나 이런 거는 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저 저기 어떻게 그 어떤 추상적인 형태인 도메인 컨스트레인트, 사실 좀 추상적이죠. 흙먼지가 날아와서 붙는다, 뭐 종이 같은 게 날아와서 붙을 수도 있고, 좀 빛이 밝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어레이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를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구현은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데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데 뭐 잘 안 돼서 만을 곱해보기도 하고요. 뭐 그러니까 저거는 혹시 뭐 어떤 그 독립적인 어떤 페이퍼에서 그 이미지 컨스트레인트에 관련된 어떤 변형 조작에 관련된 어떤 연구 같은 게 있어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아마도 찾아보면은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참고 논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이제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관한 저기 논문인데 어드버서리얼 어택 중에 뭐냐면은 이렇게 선글라스 같은 거를 끼면은 사람을 다르게 인식하더라. 뭐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딥러닝을 속이기가 쉽다는 거지. 그 선글라스만 써도 다른 사람으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인식을 못하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이미지 변형에 대한 논문이 있더라고. 얘가 그것도 참고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그런 뭐 겐이 됐건 그 어드버서리를 어떻게 됐건 그런 논문들을 보고서 얘가 사실은 이런 도메인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를 그 알아가지고 사실은 그게 도메인 컨스트레인트를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알아낸 건데 얘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줘서 그런 거죠, 사실은.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게 이제 많이 연구가 돼 있고 여기 뭐 이것저것 다 이제 그 연구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아마 이미지 도메인 쪽에 연구했던 친구들이나 이미지 변형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가 없어도 이해가 되는 것이기 그렇지. 때문에 설명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미지 변형에 관한 논문들은 한번 서베이해서 찾아보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 실제 구현할 때는요. 네. 그게 뭐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세 가지만 이미지 변형에 대한 세 가지만 지금 써놨는데 이 더 세 있을 가지가 수도 있죠. 아니라 한 뭐 더 찾으면 한 10가지도 나올 수도 있고. 아, 맞아요. 예전에 이제 내가 이거 보고서 포토샵 책을 봤거든. 포토샵 책에 옛날 책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포토샵에 필터가 있는데 이미지를 막 변형시켜주는 그 필터가 수십 가지가 있더라고. 뭐 블러링 처리하는 것 주는 것도 있고, 뭐 반전시키는 것도 있고, 뭐 맞아.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변형을 주는 게그 수십 가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뭐 그런 게 다 그게 이제 그거를 해서 의미가 있다면은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음, 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어디, 이제 네, 여기까지 일단은 한 게, 그 도메인 if는 다 한 건가요? 어, 컨스트레인트까지 봤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저희 도메인 컨스트레인트까지 했고요. 음. 그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스텝만큼 곱해가지고 원본 이미지에 더해줍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끝입니다. 음.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미지가 변형이 되었고요. 그걸 이제 다시 모델에 넣어가지고 새로운 예측 결과와 새로운 라벨을 뽑습니다. 음.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음, 그리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 커버리지 해서 그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바뀐 제너레이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액티베이션이 변형이 되었는지 다시 업데이트를 쭉 시켜주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뉴런이 얼마나 커버됐는지 또 이제 프린트를 해줍니다. 음,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변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고요. 변형이 되었을 때는 이제 업데이트 커버리지 해서 이거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프린트하고 그다음에 디프로세스 이미지 해서 이미지를 원래 형태로 복원시킨 다음에 이미지 세이브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포문이니까 다시 계속 돌게 되겠죠. 음. 다시 돌면서 뭘 해주는 거지? 네. 이미지 변형을 해주는 거지. 네. 돌면서 이미지 그러니까 변형을. 같은 만큼 다시 변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변형을 계속 변형될 때까지 쭉 해주는 거고, 네. 변형될 그때 때까지. 파라미터 디프 값이라든지 웨이트 디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큼 이렇게 스텝하면서 변형을 시켜주고, 변형이 되면은 빠져나가고, 저장하고 네. 빠져나가고, 또 이미지 하나 갖고 와서 또 변형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러면 저거를 이제 이미지넷에 있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다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어, 정확히는 이제 이 seed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음. 이 seed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이걸 수행을 합니다. 다 해주는데 아까 시드 넘버 값을 만약에 100 하면 100으로 하면 100개만 하는 거고, 네. 10 하면 10개만 하는 거고. 그래서 짧게 돌려보고 싶으시면은 10개 시드 넘버를 10개만 하면은 10개만 이제 바뀌겠죠. 저 부분이. 여기서 그러니까 보시면 저기 이미지 패스 중에서 랜덤 초이스로 랜덤하게 하나 이미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 시드 이미지가 뭐 10개가 있는데 내가 100을 넣었다 이러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랜덤 초이스 하는데 똑같은 건 안 갖고 오나 보죠? 아니요, 갖고 옵니다.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10개가 있는데 100이라고 주면은 그 결리는 게 통계적으로 10배 정도 초이스가 되겠지. 근데 재수 없으면은 똑같은 것도 계속, 걸릴 수가 있는 거네. 걸릴 수가 있지. 근데 똑같은 거를 하면은 걔가 어떻게 할까? 똑같은 결과를 내나? 똑같은 결과를 낼까? 지금 로직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똑같은데 딱 하나 뉴런 투 커버에서 랜덤. 랜덤이 그러면 달라질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 이미지는 얘를 기준으로 이제 얘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두 번째로 들어왔을 때는 얘를 이제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목표로 크게 바뀔 수 있죠. 달라지겠네요. 아, 같은 이미지를 선택을 했어도 달라질 수 있다. 네. 쟤 때문에 그 차이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달라지네. 어차피 그러네. 달라지네. 근데 이 코드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뭔가 쪼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궁금했던 뉴런 그 커버리지를 위한 아키텍처를 이렇게 그 만든다거나 할 때
그렇죠. 이 코드에서 다 나올 수 있겠네요. 쪼개면은 다 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쪼개가지고 이제 우리가 음, 커버리지는 아니고 어, 그냥 이런 디퍼런셜 비헤이비어만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어, 그거를 하면 되고. 그렇죠. 음, 그렇게 쪼갤 수도 있고, 누르륵 우리가 쪼갤 수도 있고, 어, 우리가 여기는 이미지로만 했는데 우리는 음, 이미지가 아니고 뭐 라이다나 음, 또 뭐 다른 거 뭐가 있죠? MRI나 CT 음, 음, 그다음에 또 그 저기 있죠? 적외선 음, 이미지 이런 거 가지고 그쪽에 도메인 컨스트레인트를 음, 연구해 가지고 그런 음, 거 적용해서 음, 또 해보겠다.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멀티모달로 확장을 해가지고 음, 어, 음, 그 저기 시드 과제, 시약 과제에서 하는 거를 할 수 있다. 음. 음, 제가 어젯밤인가 오늘 새벽인가의 음, 기사에서 올린 것 음, 중에 트렐로에 음, 보시면 음, 트렐로 이제 이 설명 끝난 건가요? 참? 네, 코드 설명 음. 끝입니다. 그치. 그래. 땡큐 아유, 땡큐. 고생했네. 박수. 거의 그 아까 그 음, 마늘 곱한 거 그거 말고는 거의 다 완벽했어. 거의 95% 이상은 음. 그 이해가 마늘 됐어요. 곱한 거는 뭐 아무 설명이 없어서 뭐 알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얘네도 많이 해보고 이제 마늘 곱하니까 잘 되니까 이제 그게 좋겠죠.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도 뭐 설명하기가 어려웠거나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건데 뭐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 어.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 바닥은 다 아는데 니네들은 이 만에 대한 의미를 모르냐 뭐 이럴 수도 있고.